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3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외부 모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외부 모듈은 플라스크라는 외부 모듈인데요. 파이썬을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외부 모듈입니다. 이 플라스크라는 외부 모듈은 그 사용 방법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책 한 권이 그냥 넘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플라스크 모듈의 사용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뷰티풀 스프라는 외부 모듈은 라이브러리이지만 플라스크라는 모듈은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구분 없이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 실제로 어떤 구분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외부 모듈을 사용하는 큰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구글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파이썬 플라스크 GitHub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플라스크의 GitHub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콤하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플라스크의 소스 코드와 함께 플라스크의 설치 방법,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 방법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라이브러리 뷰티풀 스프와 같은데요. 그냥 pip install flask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의 중간을 보시게 되면 U라는 옵션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것은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으로 플라스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9버전일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입력을 안 하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어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행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요. 이 실행 방법 어디에도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설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일단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pip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내용이 주르륵 뜨게 될 거고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해서 인터랙티브 쉘을 실행한 다음에 import 플라스크를 입력을 해서 아무 오류 없이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듈을 설치한 뒤에 이러한 형태로 모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흐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GitHub에 있는 예제를 그냥 상콤하게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입니다. from flask에서 import flask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때 flask라는 녀석의 앞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camel cage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녀석은 클래스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든 뒤에 이 객체를 앱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집어넣는 코드입니다. 이어서 골뱅이 앱.route를 사용을 해서 무슨 짓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데코레이터라고 부르는 굉장히 특이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무엇인지는 다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냥 없는 녀석 취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내부에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코드는 이게 전부인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 대체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 코드인지 알기가 힘든데요. GitHub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행 방법이 지금 아래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할 때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라 약간 특이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보실 수 있게 책에서는 윈도우용 버전과 맥, 리눅스 버전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port flask의 미콜 뿅뿅, 윈도우에서는 set flask의 미콜 뿅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이라는 변수는 일단 무시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앱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무언가를 넣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의 이름은 test.py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est.py를 넣어주면 됩니다.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한번 설정을 하면 해당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따로 설정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실행을 하고 한 번만 실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코드는 flask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크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이전에 pip install 플라스크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함께 설치된 명령어입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것을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라고 메인 명령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브 명령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에 run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읽게 되는데, 이 플라스크 명령어와 관련된 내용은 플라스크와 관련된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우리도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해 주시고 익스포트에서 환경 변수 설정해 주신 다음에 플라스크 런을 사용을 해서 상콤하게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약간 특이한 것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플라스크 앱 test.py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 환경은 프로덕션 환경이다. 이어서 디버그 모드는 오프되어 있고 127.0.0.1 5000번에서 실행되고 있다. 종료하고 싶으면 컨트롤 C를 눌러라 라고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종료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뭔가 멈춘 곳에서는 컨트롤 C 상콤하게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할 때는 플라스크 런만 쳐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C 하면 종료되고 실행하고 종료하고 실행하고 종료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 결과가 지금 127.0.0.1 5000번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소를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상콤하게 붙여 넣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웹브라우저에 뭔가 글자가 뜨는데요. 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는 지금 헬로라는 함수에서 리턴해주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글자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종료했다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 글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뷰티풀 스프를 사용을 해서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이 웹브라우저에 쭉 뿌려주는 것도 다루고 있는데요. 모듈과 모듈을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모두 들으신 분이라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의 예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외부 모듈이라는 것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정상적인 제어를 하는 모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프레임워크는 그 제어가 반대로 돼서 제어 역전이 발생한 모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제어가 뭐고 정상적이지 않은 제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제어를 하는 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코드를 보면 math라는 모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닥 함수 그리고 천장 함수까지 들고 와서 실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자가 다른 데서 그냥 뭔가를 들고 와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정상적인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뷰티풀 숲 같은 경우도 모듈을 그냥 들고 와서 우리가 로직을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플라스크라는 모듈은 그 사용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리가 만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hello라는 함수를 정의한 것이 전부인데 플라스크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했더니 플라스크라는 녀석이 이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hello라는 함수의 결과를 그냥 리턴하게 만들어줬다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개발자는 그냥 함수들만 정의를 해두고 프레임워크가 그 함수들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즉 프레임워크가 내가 만든 코드를 그냥 모듈처럼 들고 가서 사용하는 것을 제어 역전이 발생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어 역전이라는 것은 인버전 오브 컨트롤에서 IOC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정상적인 제어를 하는 매스 모듈이라든지 뷰티풀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플라스크나 장고와 같은 형태로 내가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함수만 정의를 하고 모듈이 그걸 가져가서 사용하는 제어 역전이 발생한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 내부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대한 규모의 라이브러리가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그게 정의는 아니고 정확한 정의는
제어 역전이 있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책을 끝내시고 다른 책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외부 모듈을 살펴보면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때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는지만 간단하게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는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뭐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코드 입력하고 실행하다가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그 책들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방향성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